오늘 낭독할 책은 나의 첫 한문 수업입니다. 지은이 임자헌, 출판사 책과 이음. 임자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잠시 미술 잡지 기자로 일하던 중 우연히 접한 한학의 매력에 빠져 진로를 바꾸었다.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상임연구부를 거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성록 번역을 시작으로 전문 번역가의 길로 들어섰으며 조선왕조실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여 정조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등을 번역하고 있다. 네, 낭독을 해볼게요. 작가 소개를 좀 일부분 해드렸고요. 목차는 1장 입문 기초반, 기초를 쌓는 시간, 2장 중급반, 홀로 책임지는 공부, 3장 고급반, 공부란 산을 쌓는 일과 같아서 4장 전문가반, 공부 그 이상의 공부, 5장 다시 새로운 길, 역사는 어떻게 흐르는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기초를 쌓는 시간부터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과 인연을 시작하다. 나는 한문을 번역한다. 언뜻 사람들에게 생소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한문을 배우게 된 이후로 종종 한문학과를 나온 사람들에게 대체 어떤 마음으로 한문을 선택한 것이냐고 묻곤 했다. 현대 언어야 하나쯤 익히고 있으면 기술이 되니까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언어를 익히는 자체가 낯설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한문을 익힌다고 취업이나 장래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원체 현대와 접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캐캐묵은 언어이니 굳이 이 언어를 선택해서 전공한다면 뭔가 처음부터 남다른 관심이나 달리 뜻한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알 수 있겠지만 나는 한문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미술 잡지에서 취재부 기자로 일했다. 심지어 제2 외국어로 배운 언어는 프랑스어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에 다닐 때까지 한문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생소한 언어였다. 사람의 인생은 참 알 수가 없다. 계획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인생에는 문득문득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이 펼쳐지곤 한다. 원래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싶어 했던 분야는 미술이었다. 어려서부터 그랬다. 그러나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을 업으로 삼고 살아도 될 만큼 재능이 있느냐고 물으면 자신할 수 없었다. 자신할 수 없는 길을 들어서기에는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위아래로 형제도 있는 마당에 나에게만 막대한 투자를 해달라고, 그러나 그 끝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좋아하니 배우게 해달라고 요구할 만큼 철이 없지도 못했다. 반드시 업으로 삼고 싶은 건지 그저 관심이 있고 재미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어린 나는 그저 미술이 좋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대학 들어가 아르바이트해서 취미로 배우게 될 일이지 싶어 미대 진학은 포기했다. 그러나 목표한 대로 대학에 진학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긴 했는데 그 돈으로 생활비 감당하고 또 미술학원까지 다니자니 너무 힘들었다. 생활비와 학원비를 다 내려면 아르바이트를 2개 정도 해야 했고 그러면 학과 공부에 아르바이트에 미술까지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술을 포기했다. 미술이 비로소 내게 온 것은 첫 직장에서였다. 월간 도예라는 도자 예술 전문 잡지에 기자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 잡지사에서도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을 기자로 채용한 것은 창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직업을 핑계대고 도자 예술을 배워볼까 생각했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일이었다. 취재를 많이 다녔으니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의 경계가 한 분야로 고착되어 좁아질 것 같았다. 기왕 시작하지 못한 일이니 더 넓은 미술의 세계를 경험한 뒤 어느 한 분야를 선택하는 게 더 좋겠다 싶었다. 그래서 더 규모가 크고 다양한 미술 영역을 다루는 미술 종합 잡지 쪽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미술 평론가가 되자는 생각을 품었다.
이리저리 알아보았는데 그 즈음 기자를 뽑는 미술 잡지가 없었고 하여 미술 평론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다음 단계는 미술사학과 대학원 진학이었다. 곧이어 미술사학과 수업 청강을 시작했다. 입시 요강을 보니 제2 외국어 시험이 있었다. 영어 시험도 봐야 하는데 비슷한 종류의 언어인 프랑스어를 하자니 좀 부담스러웠다. 영어도 아주 잘하지 못하는데 이것까지? 참 막연하고 우스운 일이지만 제2의 외국어를 다른 걸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몇 달 안내 첫걸음 떼는 언어를, 그것도 그 언어만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험 볼 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막연하고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한문이 보였다. 제2 외국어에 한문도 있었던 것이다. 이거라면 그래도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조금 배우지 않았는가? 아주 첫걸음은 아니다. 게다가 미술 잡지에서 맡고 있던 분야가 전통 도자여서 미술사학과에서 전공하려 마음먹은 분야도 동양 전통미술 쪽이었으므로 한문을 배워두면 앞으로 도움이 되겠다 싶었다. 이렇게 해서 한문과 인연이 닿았다. 내가 한문을 배우겠다고 하자 같이 대학원을 준비하던 친구가 자기도 함께 배우겠다며 한문을 배울 만한 곳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얼마나 안일했던지 모든 정보는 그 친구가 검색했고 나는 그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문책 좀 다시 보면 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을 뿐이다. 친구가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연수원에서 한문 방학 특강이 열린다는 정보를 알아왔다. 이곳이 가장 믿을 만한 게 한문을 가르쳐주는 곳이라면서 한문을 배우려면 여기서 배워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심지어 등록도 그 친구가 해줬다. 논어 수업과 맹자 수업이 있었는데 우리는 논어 수업을 신청했고 그렇게 그해 여름 처음으로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의 첫 한문책 논어. 부푼 기대를 안고 첫 수업에 갔다. 어떤 한문책을 봐야 하는지 몰라서 빈손으로 강의실 앞에 책을 늘어놓고 팔고 있는 이가 있었다. 잠시 들여다보니 헉! 역사 스페셜에서 참고 자료를 인용할 때 쓰는 그 옛날 한문책 같은 것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웃겨. 무슨 이런 책을? 인류가 달에 갔다 온 게 언젠데 아직도 이런 책을 본단 말이야? 진심 이렇게 코웃음 치면서 나중에 기념품으로 한 권쯤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강의실에 들어갔다.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선생님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 책으로 수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안으로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가 당장 그 기념품 같은 책을 샀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중고등학교 때 한문을 배웠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유작작한 마음과 함께 펼쳐든 논어는 숨이 턱 막히게 막막했다. 아는 글자라고는 아대자, 어조사야, 가로왈, 극이, 아비부, 어미모, 임금군, 사나, 신자 정도? 그야말로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인 수준이었다. 막막함이 나를 덮쳤다. 올겨울에 입시를 봐야 하는데 내가 과연 이 수준에서 몇 달 안에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시험을 보는 게 가능이나 할까?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내가 왜 여기에 있나 하는 심각한 고민과는 상관없이 선생님은 쭉쭉 진도를 나갔다. 기왕 온 거 드러나 보자고 수업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나름 재미가 있는 것이었다. 논어 첫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다. 배운 걸 자꾸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정말 기분 좋지 않나요? 먼 데서 뜻맞는 친구가 찾아오면 너무나 즐겁죠. 남이 나를 몰라줘도 열받지 않으면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 아니겠어요? 선생님은 토를 붙여 읽었다.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유붕이 자원박내면 부력 락호와. 인부지부름이면 부력 군자 호와. 그러면서 한문을 읽을 때 반드시 토를 붙여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토를 붙여 읽을지 아닐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토를 붙여 읽으면 해석의 70% 정도가 끝난 것이고 또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지 규정 지으면서 읽어나가는 셈이라
나중에 해석을 고치기도 더 쉬우니 되도록 토를 붙여 읽어 버릇하라는 말씀이었다. 네, 오늘은 나의 첫 한문 수업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습니다. 학창시절 한문 수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한문의 매력을 또 한 번 알게 되네요. 나의 첫 한문 수업.